오늘은 이제 신경증.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이로제 이렇게 부르는 거, 뉴로시스, 영어로는, 불어로는 네브로즈라고 부르는 게 이제 신경증인데, 이게 원래 윌리엄 컬런이라는 그 스코틀랜드 의사죠. 그래서 성격과 인격, 어떤 조직, 신체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격과 성격의 장애 때문에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지만 이제 그것을 그렇게 명명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제 굳혀진 용어가 소위 뉴로시스, 네브로즈, 신경증이다. 신경증은 신체 기관의 이상에 근거하지 않고 신체 기관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경질적인 증세, 신경성 증세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의 심리적인 콤플렉스나 복합 심리나 어떤 복합 감정이나 어떤 헝클어진 마음이나 상처받은 마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성격이나 인격의 어떤 고장, 균열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는 신경증이다. 신경증에 있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 원만하지 못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원만하지 못하고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해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뭐 혼란스럽고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뭐 무섭지도 않는데 무섭다 그러고 뭐 더럽지도 않는데 더럽다 그러고 깨끗하게 하고 뭐 남들이 자기를 관심이 없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신경증이다 이렇게 불러요. 결국 신경증은 하나의 병적인 증후군이죠. 증상이에요. 증후군이다. 어떤 신체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병균의 침입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살아오면서 겪은 그런 정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증상, 그런 걸 우리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화병이다 이런 말 많이 불렀잖아요. 화병이다. 이런 거 다 일종의 신경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참을 수 없는 아픔, 참을 수 없는 복잡한 심리적인 콤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힘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표출될 때 우리는 그걸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히스테리, 강박증, 그다음에 공포증, 불안증,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많은 게 있다. 많은 게 있어요. 마비신경증, 뭐 전쟁신경증, 유기신경증, 시험신경증, 외모신경증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프로이드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신경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아픔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경증이라 부른다. 우리가 앞으로 대표적인 히스테리, 강박증, 이제 공포증,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걸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많이 벌어지는 신경증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많이 시험 신경증, 시험 신경증. 우리 한국에서 어릴 적부터 경쟁이 심해서 늘
시험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시험. 그걸 연결돼서 실패신경증까지도 포함해서 시험신경증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대학원에서도 이 시험이 지난번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시험이 사회 나가면 아무도 뭐라고 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주 예민해요.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걸 봐요. 그게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베끼는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신경증이 늘 있고 특히 시험에 앞둔 사람들, 입시 앞둔 사람들, 취업도 시험을 많이 보니까 이러저러 뭐 입시처럼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의 뭐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신경증.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그런 걸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시험 때만 되면 불안해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예민해져서 막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신경증. 또 우리가 많이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은근히 있는 신경증이 외모신경증. 외모 때문에 늘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특히 사춘기 학생들이 자기 외모에 굉장히 예민해요.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 화를 쫙 내면 엄마 내가 이렇게 놔줘서 내 눈이 조그매가지고 내 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공부도 못하고 이러잖아. 수술해줘 해. 외친단 말이야. 공부 못하는 거고 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민해져서 이제 사회가 암암리에 이렇게 외모를 보고 이런 따지는 이런 편견이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뭐 이렇게 성적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친구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외모 때문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모신경증 많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또 종교를 많이 믿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많이 믿는다는데 마귀신경증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게 마귀 들려서 그런 거다.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기도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무슨 마귀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공부하고 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게 다른 거니까 그걸 하고 싶고 공부는 별로다. 이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마귀가 와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마귀 신경증. 종교에 가면은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 마귀를 쫓아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런 마귀 신경증. 우리 사회에 많죠. 그 다음에 전쟁 신경증. 전쟁의 후유증이라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그런 후유증들이 이제 전쟁 신경증인데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갔다 오면 그 악몽에 시달립니다. 미국의 이제 이라크 전쟁이니 뭐 쿠웨이트 전쟁이니 이런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 집에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 그랬고 자기 집에 이렇게 벙커를 만들어 놓고 숨고 총기 같은 거 사다가 비치해 놓고 전쟁에 방어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시달린다든지 이게 전쟁 신경증. 우리나라도 일종의 전쟁 신경증이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도 전쟁 신경증이 많은 나라예요. 당한 사람도 그 후유증에 하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게 전이 돼요. 전이 돼. 대물림 된다 이거로. 전쟁을 겪지도 않았는데 전쟁 신경증이 시달린다. 우리가 지금 남북 전쟁을 겪은 지가 엄청 지금부터 70년 됐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 후유증에 우리 사회가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대부분이 전쟁을 안 겪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데도 전쟁 신경증에 우리가 시달려요. 그래서 괜히 북한 얘기만 하면 저 빨갱이놈들 죽이자, 저 공산당 죽이자 이런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뭐고 빨갱이인지는 모르는데 겪지도 않아서 모르는데 이제 대물림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적, 내 안에 공포의 적, 무찔러야 할 적, 이렇게 자리 잡은 거죠. 트라우마가.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괜히 뭐 북한 군이 와서 우리를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북한 간첩이 와서 뭘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신경증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것들을 다 신경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신경증을 이해하고 우리가 심리를 치유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것은 이런 신경증이 그냥 마음만 아프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마음만 아프면 되는 게 아니다. 뭐냐 그러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 아픔이 육체병으로 나타나다 이런 게 이제 또 문제. 육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코소마티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피스코소마티즘.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아픔들이 그런 스트레스들이 육체적인 병을 만들더라라는 게 이제 피스코소마티즘이에요. 피스코 우리가 한번 얘기했나요? 피스코 소마 심신증이다. 그래서 이 피스코소마티즘에는 소화기 계통의 신경증, 소화기 계통. 우린 심신증 이렇게 부르거나 신체화 증상 혹은 정신 신체 증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에는 이제 소화기 계통의 신경증, 위, 십이지장, 장, 위장 장애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장이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우리 정신 심리 세계가 바로 우리의 육체와 연관돼서 움직이는구나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신체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건 좀 어리석은 얘기다. 스트레스 막 받고 그러면 소화 안 되고 설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육체로 표출돼 나오잖아요. 그런 거 소화기 계통의 신경증이 있죠. 또 심장 계통의 신경증.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아프단 말이에요. 심장이 자꾸 쪼그라들고 심장이 막 뭐 쥐어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프단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막 자기 몸을 꽉 억지해서 이렇게 억지해서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의 아픔, 심장 계통의 신경증,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피부 계통의 신경증, 이제 어떤 사람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 되게 이제 아토피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토피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스트레스성도 많단 말이에요.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들은 민감한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민감한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민감한 피부에 반응이 일어나고 민감한 피부에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주위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또 바이러스들이 또 달라붙잖아요. 그럼 면역이 약해져서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침투에 들어오면 그게 쫙 퍼뜨리잖아요 몸에.
또 거길 막 긁잖아요. 간지러우니까.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너 긁어라. 나는 더 퍼져서 내가 더 많이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너 긁어라. 긁어. 그러면 또 퍼져. 긁어. 또 퍼져. 그렇게 해서 이제 심하게 가는 거죠. 그 애초의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맨 처음에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을 시켜서 이제 바이러스들이 침투하게 해서 이제 번지는 현상, 이런 게 이제 소위 뭐 꼭 그것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많다 해요. 피부계통의 신경증이죠. 그다음에 성적인 신경증, 성적인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막 받고 그러면요, 이 부부간의 성적인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이 평온하고 내가 마음이 평온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서 육체도 튼튼하고 그래야 이제 부부 관계도 잘 되고 그러는 거니까 이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성적인 신경증이 많다. 졸음이, 불감증이니 이런 것들, 호흡기 계통의 신경증, 기관지 천식 뭐 그런 거, 비염 뭐 이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와서 맨 처음에 그 부위가 예민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임상가들이 이제 소위 피스코소마티즘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임상가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각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한 부위와 강한 부위가 있는데, 약한 부위, 내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약한 부위부터 이제 공략을 한다는 거죠. 약한 부위부터 공략을 해서 약한 부위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않게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많으면 요즘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도 면역력이 강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뭐 나이 드신 분에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병이 있는 사람들이 기저질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걸리면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력이 중요하단 말이야. 면역력이 약해. 내가 정신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 시달리면 우리가 배웠듯이 내 에너지 힘을 그걸로 다 쏟으면서 나는 허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병균이 오면 바로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감기 잘 걸린 사람 일종의 감기 중에 센뭐 호흡기나 이런 데로 가니까 일종의 코로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내 기관을 망가뜨리죠. 그렇게 해서 호흡기 계통의 신경증도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호흡기 계통의 신경증 이렇게 분류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정신심리적인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증이 많이 걸리면 이게 육체적인 병으로까지 낫게 되는구나라는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성격의 장애인 신경증을 과소하게 평가하지만 이게 저는 오늘날 진정한 우리 사회의 병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정신건강. 왜냐하면 이 신경증은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더 괴롭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경증에 걸리면 남을 괴롭힌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남을 괴롭혔는지 몰라. 자기는 잘 그것을 인식화하지 않아.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스트레스 줬다. 남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든지, 남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쉽게 해서 여러분 어디 우리가 이 레스토랑에 갔어, 식당에 갔어, 그래서 앉아서 있는데
그 주문하는 오신 분이 와가지고 막 짜증을 내요. 어? 주문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럴 때 뭐 황당하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종의 신경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많은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서 남한테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게 다 맛있게 밥 먹으러 갔는데 기분이 나빠졌으니까 이게 문제가 사단이 생기는 거다. 그게 이제 신경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은 저 옛날 농사짓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인은 많은 도시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 스트레스를 또 남한테 전가하면서 살면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신경증이 상당히 우리가 치유해야 할 증상이다. 신경증이 많으면 이게 이제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이나 인간관계에 부딪히거나 자기 자신이 속상하거나 이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또 남하고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경증을 잘 다스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신경증이 표출돼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얘기를 우선 하고요. 그런데 이 신경증을 이제 어떻게 해서 치유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에이 뭐 내 성격이 그런 거야. 암에 걸리면은 내가 정말 나 큰일 났다 하면 주위 사람도 암에 걸렸으니 어떡하니 너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신경증이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신경증이 더 자기 자신의 행복에 힘들고 또 남들과 관계에서 힘든 건데 암이야 병이니까 잘 이렇게 다스리고 하면서 이제 인생은 어쨌든 간에 누가 일찍 가고 누가 늦게 갈지 모르잖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니까 그러면 뭐 언젠가는 무슨 병에 걸리든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하루 이틀 살더라도 내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인생이지. 태어나서 늘 괴롭고 힘들고 뭐 이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행복하려고 인생 태어난 건데 행복하지 않고 괴로우려고 그럼 못하러 태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 장애, 신경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반드시 치유해 가야 할 일이다. 그럼 사람들이 내 의지대로 내가 신경증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의지로 되지 않는다. 왜냐? 신경증의 원인이 그냥 아무 데서 온 게 아니라 내 무의식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내 무의식에서 유래한다. 전생에 걸쳐서 쌓인 개인의 심층 문제요, 개인의 무의식 문제요, 개인의 아픈 문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억압돼 있어요. 억압돼 버렸기 때문에 늘 저항을 하면서 무시해 버리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전부 핑계를 대버리거나 합리화시켜버려.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래.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야. 나는 원래 약한 편이어서 그래. 원래 나는 체질이 그런 건데 뭐. 걱정은 되지만 뭐 잘 될 거야. 뭐. 오히려 그거 숨기기 위해서 거창하게 허풍을 떤다든지 뭐 이렇게 거만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또 뭔가를 막 소유한다든지 이상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형태를 계속 취하면서 산다든지 그렇게
정말로 잘 이해해서 치유해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정리 현상으로 자꾸 키워가는 존벌레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듯이 우리 마음을 자꾸 갉아먹게끔 하는 행동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한 직장인의 예를 들면 저는 노이로제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듭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아침마다 직장 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직장 상사와 대화가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이 잡담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 거 신경을 쓰니까 하루가 늘 피곤합니다. 직장에 늘 사는 사람들 중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치유해 갈 것인가. 근데 대개 그런 경우에 들여다보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제 전생에 동안 어린 시절부터 인간관계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벌어지는 속에서 어떤 긍정과 확신과 믿음과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렇게 키워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남들과 만나고 인생을 즐겁게 하고 이런 게 부족한 걸 그런 게 뭐 거의 부족하고 없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조차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어린 시절에 가족 관계에서 어떤 폭력이 벌어져가지고 폭력에서 내가 시달리니까 그것만 해결하는 게 내가 목적이지 다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준비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폭군적인 아버지가 나를 매일마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때 나는 그거에 시달리면서 딴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해서 계속 살아왔지.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고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을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졌으니 이렇게 하자, 조화롭게 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전혀 배우지 못했지. 그래서 남들과 앞에 서면 무서움이 있고 공황장애 이런 게 생긴 게 그래서 그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나 자기 자신의 죄책감이나 자기 자신의 불안심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알미 곧 증명이 되도록 해가야 된다. 알미 곧 증명이 되가도록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꾹꾹 누르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방어에만 극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신경증을 낳아서 대인관계도 못하고 회사 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게 괴롭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신경증은 개인의 창조성을 멈추게 하고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에너지에 가는 리비도, 삶의 에너지. 그는 뭐 굉장히 발전을 향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향해서 가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거긴 창조성도 있고 뭐 힘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해내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 이런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데 이 신경증 때문에 개인의 창조성을 멈추게 하고 대신에 올바로 가는 걸 다 기만시키고 삐뚤어지게 하고 다 못하게 억압하고 잠재력이나 능력을 키워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고 그래서 다시 엉뚱한 일반적이지 않은 엉뚱한 짓
엉뚱한 사고, 엉뚱한 말, 실수행위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일본하고 늘 일본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인 합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일본한테 이겼다 그러는데 배가 아파서 오히려 배가 아파. 이것도 좋아하는데 괜히 배가 아파. 사춘이 잘 되는 게 괜히 배가 아파. 그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죄책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범죄인인데 범죄인들은 세상을 옳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삐뚤어지게 저 사람이 잘 사는 건 나한테 나 때문이야. 나를 짓고 나를 짓밟고 가가지고 자기네가 잘 살려고 저래서 그런 거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거죠. 범죄인들이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사회 정의를. 연쇄살인범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죽였대. 이렇게 세상을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거다. 타인은 자동적으로 자기한테 위험한 존재다.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심리치유는 이런 삐뚤어진 빗나간 시각들을 올바로 교정하는 거다. 올바로 교정하는 거다. 올바로 교정하는 게 심리치유다. 그래서 그동안 품었던 생각이나 편견, 삐뚤어진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이 변화하여 삶의 기준을 이제 올바로 정립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다. 이제 그동안 두렵고 힘들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자신감이 회복이 되더라. 자신감은 내가 자신감 가져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동안의 아픔들이 좀 풀어져면 내 리비도 에너지가 아픔들에 다 매달려 있다가 그게 싹 풀어지니까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서 일상생활에 힘이 생긴다. 저절로 생겨.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모든 걸 이제 배우는 게 척척척 공부해도 쏙쏙쏙 머릿속에 들어온다. 내가 많은 복합적인 감정에 시달리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공부하려고 해도 내 에너지가 그걸로 탁 가서 안 들어와요. 저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글인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싹 사라지니까 책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열심히 또 읽어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해가 척척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남탓 돌리고 보상 심리를 갖고 어떤 타부의 금기 자기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금기죠. 금기에 막 그냥 시달리고 있거나 어떤 콤플렉스에 늘 시달리고 있거나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거나 어떤 피의식에 시달리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없어진다. 슬슬 없어져. 그리고 진정하고 올바른 삶에 이제 지향하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형식과 거칠에 우리가 늘 형식과 거칠에 남의 눈치나 보고 이렇게 살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대신 유치한 유아기적인 유치한 사고가 우르르 무너지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성숙한 어른으로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경증을 봤어요. 다음에 이제 히스테리 대표적인 신경증의 대표적인 게 이제 히스테리니까 히스테리 강박증 이렇게 쭉 공부해 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